그 다음에 86번에 보시면 뚜껑이 있는 소독 용액 용기잖아요. 항상 멸균의 원리에서 가장자리는 뭐로 생각하기로 했다? 오염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1번 틀렸어.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뚜껑을 열어서요. 자, 문제에서 잡고 있겠다 그랬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럼 잡고 있을 때는 멸균된 내면이 어디로 온다? 아래로 오게 해야 되겠죠. 내려놓는다 그랬다면은 내면이 위로 올 거고요. 그죠? 조심. 그 다음에 3번 멸균된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붓는다?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2번과 4번을 구별하시라 그랬죠. 놓는다 라고 했으니까 멸균된 내면이 위로 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 용액을 사용할 때는 가장자리가 오염이기 때문에 조금 따라버린 다음에 쓴다 하는 게 답은 5번이겠네요. 되셨죠? 쉬운 거니까. 자, 이번에는 87번입니다, 여러분. 87번에 침상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침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처럼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한 침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빈 침상이라고 하죠.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해서 세팅해 두는 거를 빈 침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 빈 침상을 만들 때 매트리스 위에다가 뭐를 먼저 깔아요? 밑 혼이불을 깔아요. 제가 요거는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고, 제가 그 수업 때 이렇게 모니터에서 줌에서도 보여드렸죠. 먼저 밑 시트를 깐다는 거, 밑 혼이불을 깔 거야. 그럼 이때 밑 혼이불은 솔기, 바느질 자국이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밑으로 오라 그랬죠. 솔기가 밑으로 가게 하라. 그래야 환자 몸에 닿지 않잖아요. 솔기가 밑으로 와라. 자, 그 다음에 밑 혼이불은 깔 때, 밑 시트를 깔 때 어느 쪽에 여유를 더 뒀습니까? 여유를 더 두는 쪽은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뒀죠. 그러면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래쪽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래쪽을 밑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고. 맞나요? 그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밑 혼입을 깔았는데 환자가 거기서 자꾸 실금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위에 뭐를 깔아준다? 고무포를 상황에 따라서 깔아줄 겁니다. 그럼 이때 고무포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도록 하라 라고 했었죠. 고무포 깔아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무포가 필요한 환자는, 또는 고무포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는, 이런 말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무포가 필요한 경우는 실금이나 구토나 또는 설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때 깔아주는 거, 고무포. 다른 말로 방수포라고도 하죠. 고무포 깔아. 그럼 고무포 위에 바로 누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고무포를 덮을 만한 혼이불, 반 혼이불을 깔아주죠. 그러면 환자는 반 혼이불 위에 누울 거거든. 그럼 이때 환자가 위에 누울 건데 솔기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몸에 닿으면 안 되니까 밑으로 와야 되겠죠. 반 혼이불도. 되셨어요? 그럼 반 혼이불 위에 환자가 베개 올리고 누울 건데, 베개 같은 경우는 터진 쪽이 어느 쪽으로 간다? 출입문 반대쪽으로 가게 하라 라고 했죠. 그럼 누웠어. 그럼 누웠는데 제일 밑에 까는 이불이 밑 혼이불이었다면 위에 덮는 이불, 혼이불, 그럼 뭐라고 할까요? 위에 덮는 혼이불, 윗 혼이불이죠. 윗 혼이불을 깔겠습니다. 윗 혼이불을. 그럼 윗 혼이불은 솔기가, 바느질 자국이, 이건 위에 덮는 거니까 솔기가 밑에 있으면 환자 몸에 닿잖아요. 그래서 솔기가 어디로 온다? 위로 온다는 거. 헷갈리시면 여러분, 밑 혼이불은 솔기가, 밑 혼이불은 밑으로 가는 거고, 윗 혼이불은 솔기가 어디로 오는 거라고요? 위로 오는 거라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윗 혼입을 위에 뭐를 한다? 담요를 해주죠. 그럼 이때 담요는 윗 혼입을보다 조금 내려서 15에서 20cm 정도 내려서 담요를 깔아주는 거죠. 세팅하는 거예요. 나란히 두는데.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침상은 아무도 쓰지 않고 당신만을 위한 새 침상입니다 하는 뜻으로 위에다가 다 덮어주죠. 침상보로 덮어준다 그랬어요. 맞나요? 자, 요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침상 중에서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한 거는 빈 침상이라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고 초음파 가고 뭐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어. 그때 하는 침상은 개방 침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방 침상은 키워드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는 침상을 개방 침상. 자, 이번에는 자, 어떤 게 있냐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계속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겠죠. 현재 환자가 사용 중이잖아. 그죠?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는 침상을 뭐라고 합니까? 사용 중 침상. 침상 또는 더 표현을 쉽게 말하면 누워있는 침상이 되겠죠. 그래서 누운 채로 옆으로 돌려 눕히고 반 깔고 또 옆으로 반대로 눕혀서 반 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용 중 침상이겠죠. 그 다음에 널판지를 깔아주는 침상은 어떤 상황일 때입니까? 척추, 그죠? 골절 환자 침상. 그래서 골절 환자 침상은 척추를 다쳤다 이래 말하면 뭐를 준비해야 돼? 널판지를 침대 매트리스 사이즈하고 똑같이 사이즈만한 널판지를 깔아서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골절 환자 침상 하면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침상을 만들 때 주변에 보조도구들이 있었어. 그럼 그 보조도구 중에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또는 환자가 피부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환자 침구가 무거워요. 무겁게 느껴요. 자, 이럴 때 해주는 보조도구는 뭡니까? 위에 환자 몸에 닿지 않게 하면서 따뜻하게도 하고 닿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크레들이라는 도구가 있었죠. 중요하죠. 그래서 크레들이라고 말하면 화상 환자 그리고 피부 이식 환자라는 거 떠올리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조도구 중에서 대퇴 또는 고관절에 바깥으로 도는 거 외회전, 바깥으로 도는 거 외회전을 방지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해주는 보조도구는 뭡니까? 대전자 두루마리라는 거 있죠. 그래서 대전자 두루마리 하는 것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고관절이나 다리 쪽에 외회전을 막아주는 거. 그래서 키친타올처럼 또는 목욕 타올처럼 굵게 길게 말아가지고 공가주는 거죠. 대전자 두루마리. 자, 이번에는 손 모양 있죠. 손 모양을 굴곡되게 오므리는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거. 그 도구는 뭐라고 합니까? 손 두루마리. 그죠? 휴지심처럼 생긴 거를 손에다 쥐어주면서 손가락 모양을 봐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 구부러지게 하는 거. 손 두루마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족저 굴곡은 다른 말로 하수족이라고도 하죠. 하수족. 자, 이것을 막고 싶어요. 다리가 떨궈지는 걸 막고 싶어요. 그럼 이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발지지대를 적용을 한다 그랬었죠.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여러분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 발 부분을 팽팽히 당기는 게 아니죠. 밑 혼니불이죠. 윗 혼니불도 아니고 밑 혼니불의 발 부분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는 거죠. 윗 혼니불이 아니고.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배갱이 터진 곳은 출입문 반대쪽으로 가게 한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침상 중앙에 고무포를 깔되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게 하죠. 그리고 골절 환자 침상은 스프링 죽여주면 돼? 안 돼? 안 돼. 스프링이 아니라 널판지, 딱딱하게 하는 널판지를 깔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2번 볼까? 92번. 자, 92번에 보시면 자, 침상을 만들 때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둔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3번 밑침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럼 밑침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는 욕창의 방지하려고. 왜? 구겨져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3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어가셔서 97번 봐봐. 97번에 보시면 자, 병실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한 침상이라고 했죠. 무슨 침상? 빈 침상. 되셨습니까? 답 찾을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자, 8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 문제로 언급이 되겠죠. 자,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고 있대요. 그럼 단추가 없으니까 목을 끼워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그냥 처음부터 겁내서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한번 슬 봐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문제는 또 찾아내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자, 제일 먼저는 뭔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상의를 벗길 때 어느 쪽부터 벗겨야 돼요? 왼쪽부터 벗겨요? 건강한 쪽부터 벗겨요? 건강한 쪽부터 벗겨야 되겠죠. 입힐 때는 왼쪽부터고 지금 벗기는 거니까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팔을 빼고 있는 걸 골라야지. 그죠? 어떤 거가 될까요? 가번. 가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가 조금 더 팔을 뒤로 빼는 거예요. 빼고 그 다음에 다번이 머리를 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라는 아직 팔을 안 뺐지만 왼쪽 팔을 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89번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설명이죠. 자,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여러분 찾겠죠. 계속 말을 하게 한다. 틀렸겠죠. 호스피스는 여러분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은요, 치료다 아니다. 치료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증상을 조절한다. 이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아파하니까 통증을 관리를 도와줘야 되겠죠. 통증 관리. 그리고 또 호스피스 환자들은 남아있는 가족들도 힘들잖아.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래서 가족 관리. 그죠? 가족들도 지지해줘야 돼. 가족들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의 영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지지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이 호스피스 간호에 자, 이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최신 치료. 자, 이런 거는 호스피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신 치료 이런 거는 틀렸어. 그래서 증상을 조절하고 통증을 관리하고 가족들 관리하고 영적인 지지를 하는 게 호스피스가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런 말도 다 들어가요. 5번. 그 다음에 90번에 보시면 아까 했던 거죠. 침상 목욕이죠. 그럼 침상 목욕일 때는 1번에 보시면 틀렸지. 다리부터 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보통 어디부터 시킨다 그랬습니까? 시킬 때, 환자 시킬 때, 침상 목욕 시킬 때 얼굴부터 한다 그랬죠. 에휴, 잠깐만 여러분. 할 때 제일 먼저 얼굴, 그리고 어디 할까요? 얼굴, 그 다음에 목, 그죠? 얼굴, 목, 그 다음에 또 양팔, 팔을 시키겠습니다. 얼굴, 목, 그 다음에 팔. 이때 팔은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할까요? 하박에서
하박에서 상박으로 시킬게요. 그럼 왜 밑에서부터 위로 시켜요? 하박이 아래쪽이죠. 아래쪽에서 위로 시키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려고. 그럼 이때 혈액은 동맥,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그래서 팔을 시켰어. 그리고 팔 시키고 어디 시킬까요? 그 다음에 가슴 시킬게요. 그 다음에 가슴 시키고 어디 할까요? 복부 시키겠죠. 그럼 이때 복부는 어느 방향으로 문질러 줄까요?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겠습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준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복부 시키고 어디 시킬까요? 가슴, 복부, 그 다음에 다리. 그죠? 다리 시킬게요. 앞부분 먼저 시킬게요. 다리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 시킬까요? 옆으로 눕혀서 등을 시키겠습니다. 등을. 그리고 마지막에 음부는 스스로 씻도록 권유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스스로 씻으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씻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손톱 발톱 정리 도와줄게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는데 얼굴을 먼저 씻긴다는 건 아셔야 되겠죠? 다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 그럼 얼굴 중에서도 어디부터 할까? 눈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하는 거죠. 그건 아시고, 그 다음에 팔을 씻길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 하박에서 상박으로. 그 말은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유는 정맥 혈액순환을 도우려고. 맞나요? 그 다음에 배를 씻길 때는 문지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는 거. 되셨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상목욕은 여러분, 침상목욕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누워서 시켜달라 그래? 스스로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번에 보시면 움직일 수 있는 환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어요? 아까 음부는 여간하면 스스로 씻도록 하라 그랬죠. 그래서 깨끗이 씻겨준다. 너무 이게 말이 틀렸어.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간호조무사에 어느 쪽부터 씻기는 게 좋겠어요? 먼 쪽부터. 소독포를 풀 때도 먼 쪽부터 풀었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상지를 닦을 때는 팔에서 어깨 쪽이니까 한마디로 하박에서 상박으로 닦는다 하는 말하고 똑같죠.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8번 봐봐요. 뒤로 넘기셔가지고 98번에 보시면, 자, 환자의 사지를 닦일 때도 마찬가지로 팔, 다리 닦일 때 아까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그랬죠. 하박에서 상박으로. 그렇게 닦아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떤 거?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인 거죠. 되셨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에 보시면 근육주사를 놓을 때 주의점인 거죠. 자, 근육주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근육주사에서는 기억할 게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근육주사 하면은 좌골신경, 그죠? 또 혈관, 이런 데를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이 손상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좌골신경과 혈관 조심하는 거. 근육주사.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주사 중에서 피하주사 있었죠. 피하주사. 그러면 피하에다가 주사하는 경우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인슐린, 그 다음에 헤파린, 그 다음에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예방주사. 자, 이런 거는 피하에다가 주사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인슐린하고 헤파린은 특히 문지르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번에는 피내 주사 있었죠. 자, 피내 주사는 어떤 말이 들어갔어요?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 그죠? 이런 거 알아볼 때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뭐뭐뭇을 진단할 때 한다 그랬죠. 진단할 때, 결핵 진단할 때, 투베르쿨린 반응,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시크 테스트, 성홍열 딕 테스트 이런 거 진단할 때 피내 주사, 그 다음에 또 BCG, 그죠? BCG 접종. 자, BCG 접종일 때도 이 예방 주사는 피내 주사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맥 주사는 여러분 어떤 거를 기억한다? 가장 효과가 빠르다는 거.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가장 빨리 나타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흡수 속도가 빠른 순서로 한다면 처음에 정맥, 그 다음에 근육, 그죠? 처음에 정맥, 그 다음 두 번째가 근육, 그 다음에 피하, 그리고 가장 안전하지만 느린 데가 경구가 되겠죠. 자, 요거 기억합니다. 답은 3번.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리거즈라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93번. 자, 93번은 마르고 닳도록 족보 같은 문제인 거죠. 이걸 못 맞춘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세 번째 줄에 감염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물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1번에 고압증기 멸균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중요하죠.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94번은 여러분 가스 궤저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스 궤저균은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가스 궤저균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막 징그러운 게 있는데 그냥 양호한 거 하나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양호한 거. 그럼 이 균은요, 이게 균인데 이 균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주로 상처가 막 외상 같은 거 입었을 때 있죠. 외상 같은 상처를 입었을 때, 개방성 상처 같은 거 있죠. 입었을 때 그 안에 균이 들어갔는데 이 균은 가스를 생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균은 안에 깊은 곳에서 산다. 그래서 가스 궤저균 이거는요, 어떤 균하고 똑같으냐면요, 특징이 파상풍균하고 비슷해. 그래서 파상풍균은 공기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균도요, 공기를 싫어해.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는데 얘는 안에서요, 파상풍균처럼 독소를 막 뿜어낼 거야. 근데 독소를 막 뿜어내면서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가스가 발생해요. 가스가. 그래서 환자가 움직이거나 그 상처 부위를 누르면요, 가스가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스 소리가. 그래서 이때 막 안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막 생기면서요, 전체적으로 안에서 썩고 있으니까 고름이 생기면서 악취가, 시체 썩는 내가 나는 거죠. 썩고 있으니까 썩는 냄새가 나면서 안에서 그 가스가 발생합니다. 주로 이런 거는 주로 절개한 부분 있죠. 감염된 부위가 있는데 절개를 해봤을 때 이런 상처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 하고 절개를 딱 해보니까 안에서 가스를 부글부글 발생시키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궤저라는 말은 썩었다는 거야. 궤사. 그래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당뇨 환자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보다는 호발하죠. 자, 이런 균을 가스궤저병이라고 하고 가스궤저균 하는 게 이 파상풍균하고 똑같아. 그래서 공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파상풍균도 아포를 형성했어요? 형성 안 했어요? 형성했죠. 아포 형성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1번 혐기성 균이고 아포를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94번은 여러분 가스 궤저의 원인균 하면 파상풍균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혐기성 균이고 아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95번입니다. 95번 쉽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기에서 나와요. 충분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문이 길다 보면 여러분이 정작 앞에서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면 정말 쉬운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막 틀려. 그래서 시간 배분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한 용기의 이동섭자는 한 개씩만 꽂아야 되겠죠? 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2번 용기에서 섭자를 꺼낼 때는 양날을 붙여서 쓰라. 이 말은 가장자리에 닿으면서 나오면 안 되니까 오므려서 수직으로 꺼내라. 그 말인 거죠. 답은 2번이죠. 3번 용기에다가 그냥 꽂아둘 때도 있지만요. 소독약을 부어서 꽂아둘 때도 있어. 그럼 이때 소독약을 부어서 꽂아둘 때는 이동섭자 폴셉을 말하는 겁니다. 폴셉이 어느 정도는 잠기는 게 좋냐면요. 3분의 2 정도는 잠기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동섭자의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잡고 오케이 맞아. 근데 어디서 틀렸다? 허리 높이 이상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에서 허리 사이에 위치해야 되죠. 그 폴셉의 끝이 아래로 내려가면 허리 밑으로 내려가면 오염. 등으로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가도 오염. 그죠? 그 다음에 5번 멸균된 물건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 섭자를 폴셉을 그 면에 접촉하지 말고 살짝 떨어뜨려라 라고 했었죠. 살짝 떨어뜨린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 어렵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아니 96번입니다. 자, 96번에 보시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이런 문제는 잘 보셔야 되겠죠. 어느 쪽이 불편한지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이 환자는 오른쪽이 불편한데 질문해 볼까? 이 환자 지팡이 어느 쪽으로 짚었을까요? 오른쪽이 불편해요. 지팡이는 왼쪽으로 짚었겠죠.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 짚었겠죠. 그럼 이때 내가 옆에서 부축을 한다면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서야 되겠죠. 그죠? 자, 환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던 또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던 전부 다 옆에서 내가 부축을 한다면 이때 부축을 할 경우 어느 쪽에 쓴다? 환자의 불편한 쪽에 쓴다는 것. 우리 보조자는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또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환자가 어느 부분이 손상받은 부위가 있어. 손상 부위가 있는 환자예요. 환자를 부축하고자 해요. 자, 그럴 때는 어느 쪽을 부축하라 그랬습니까? 손상 부위가 있는 쪽에 서지 말고 건강한 쪽에서 부축을 하라 그랬죠. 맞죠? 왜냐하면 손상받은 쪽에 서면 그쪽을 부축하면 안 그래도 손상받았는데 그쪽을 막 잡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손상될 수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마비 환자는 지팡이가 있던 지팡이가 없던 우리는 어느 쪽에 서자? 불편한 쪽에 서면 되는데 문제가 손상받은 부위가 있다. 마비가 아니고 다친 부위가 있다고 말이죠. 그럴 때는 어느 쪽에 쓴다? 건강한 쪽에서 부축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보조 도구 중에서 지팡이를 사용해 볼게요. 자, 지팡이. 자,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자, 지팡이는 어디쯤에 둡니까? 허리 높이, 엉덩이 높이, 둔부 높이에 두고, 그리고 앞으로는 15cm. 그죠? 앞으로도 15cm.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얼마 정도 벌어져야 되니까 옆으로도 15cm 정도 위치에 두라 그랬었죠. 그리고 환자가 평지를 가요.
그 다음에 또 환자가 내려가요. 평지를 가거나 또는 내려갈게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순서로 갔습니까? 지, 마, 건 순서로 갔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또는 마비된 다리라고 안 하고 아픈 다리 해도 같은 거죠. 그래서 평지를 가거나 내려갈 때는 지, 마, 건 순서로 가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 건, 마 순서로 가자 그랬죠.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아픈 다리, 이렇게 가자 그랬습니다. 공식처럼 여러분 외우세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에는 목발을 이용해서 가볼까요? 목발. 자, 목발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할 때 앞으로는 15cm, 그죠? 옆으로도 15cm 위치에 두는 거죠.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위치에 두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는 어느 정도, 지팡이도 그렇고 목발도 그렇고 보행기도 그렇고 팔꿈치가 한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좋겠다. 맞나요? 그리고 목발을 짚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자,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 어느 부위에다가 체중을 지탱하라 그랬다? 애과가 아니고 손목 또는 손바닥 이런 데다 하라 그랬죠. 절대 애과에 체중을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상완신경이 있어가지고 상완신경 무더기, 상완신경총 무더기가 있다는 거죠. 상완신경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요. 그래서 상완신경 총에 마비가 있을 거니까 상완신경 무더기가 모여 있어서 계속 겨드랑이가 눌리면 마비가 있어서 어깨를 쓰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중을 지탱하는 부분은 손목 또는 손바닥에 체중을 싣는다 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목발을 이용해서 할 때 평지를 갈 때도 있고 계단 올라갈 때도 있었죠. 자, 먼저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떤 것부터 갔습니까? 항상 목발은요, 목발하고 아픈 다리가 짝꿍이야. 목발과 아픈 다리 함께 나갈 거야. 그러면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줘야죠. 힘드니까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짝꿍하고 같이 가자. 목발과 아픈 다리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갈 때,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갈 때, 자, 그때는 내려가는 건 조금 수월하니까 목발하고 짝꿍 같이 갈게요. 목발과 아픈 다리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보여드렸고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죠. 그거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발과 아픈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내려간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목발과 아픈 다리가 함께 내려간다. 이건 여러분 평지를 갈 때 무슨 보행이었냐면요, 3점 보행이었어. 그래서 3점 보행하는 거는 평지를 갈 때인데, 3점 보행도 시험에서 몇 번 언급이 됐다 그랬죠. 3점 보행은 어떤 것부터 간다? 평지 갈 때 기준이니까 목발과 아픈 다리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나가는 거. 되셨습니까?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두 개 정확하게 구별을 하실 것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우리가 침상에서 이렇게 앉혀볼까요? 이렇게 앉힐 경우에 우리는 환자의 어느 쪽에 서야 돼요? 간호조무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환자의 불편한 쪽, 건강한 쪽. 환자의 어느 쪽? 이렇게 앉힐 때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환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그죠? 왜냐면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세울 거니까 환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하는 거.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정리하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